4.15 총선 사법공약 점검. 오늘은 상원과 법안 통과 지체 비판을 받는 국회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 공약 관련 법조계 찬반 의견과 논리를 전해드립니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대로 조사할 것이라며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전북도청에서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반 대중 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부과는 사치 낭비 풍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4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15 총선 법률방송의 사법공약점검 두 번째 보도.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작구 심사권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와 야가 공수가 바뀔 때마다 서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은 말 그대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의 체계나 작구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 소지는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겁니다. 법사위 체계작구심사권은 제2대 국회 때인 1951년 3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안자였던 검사 출신의 고 엄상섭 의원은 모든 법률안은 국가 전체의 법률 체계에 통일 조화돼야 하며 전법과 후법과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법률 용어 및 조문 체제의 통일 등을 고려한 연후에 확정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독립한 지 몇 년 안 됐고 법률 전문가가 많지 않았던 시절 법률 체계를 세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는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폐지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16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야당 의원이 맡는 게 관례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미래통합당 여상규 의원이 맡는 등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법사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이른바 상원 노릇을 하며 법안을 원래 취지와 달리 누더기로 만든다거나 때로는 법안 체계 작구 심사권을 법안 통과 저지에 악용하는 등 소관 상임위 입법권을 침해하며 입법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 16대 국회 58.7%였던 법안 처리율은 17대 국회에선 47.96%, 18대 국회에선 45.53%로 19대 국회에선 34.06%로 떨어졌습니다. 현 20대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기준 29.05%까지 떨어졌습니다. 발의 법안 수가 크게 늘면서 처리율은 떨어지고 있는 걸 감안해도 법사위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그냥 하세월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이 법사위의 법안을 빨리 본회의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원래 그 법사위에 365일이나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과 불만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꿔가며 공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에 내준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 체계작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야가 바뀐 20대 국회에선 2018년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겪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할 정도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라는 반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국회 개혁 일환으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나 국회의장이 지정한 별도의 기구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 별도의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법사위에선 체계 작구 심사권을 덜어내고 법무부나 검찰, 법원, 감사원 등 법사위 고유 소관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각 상임위에 권한과 책임을 지워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권 유지나 폐지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의견은 찬반으로 나뉩니다. 일단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에선 각 상임위에 법안 의결 전권을 맡겨두면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아무래도 그 부처와 그 부처 소속의 이익단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좀 한쪽에 치우친 그런 결론을 내는 그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적인 관점에서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가 심사하게 되면 말은 그럴듯하지만 편향된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의 지적입니다. 그 역할을 그동안 법사위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사위 기능을 좀 없애는 거는 좀 위험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선 법사위가 그런 권한을 가질 이유가 없고 옥상옥이 돼버린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을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제도는 법사위가 자꾸 수정을 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의결된 사항들을 다시 그 법사위에서 다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위원회나 법사위의 위원회나 똑같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자꾸 수정 상임위가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안 편향 논란은 해당 상임위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체계작구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지 법사위가 그 역할을 계속할 건 아니다라는 게 헌법학자인 황도수 변호사의 말입니다. 자꾸 수정만 하면은 괜찮은데 법사위가 자꾸 수정을 이유로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다시 한다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회가 여와 야가 바뀌면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에 대해 입장을 바꿔 달리할 게 아니라 입법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인지 건설적인 논의와 필요하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에 대해 연일 우리와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 2번 후보가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냐며 누가 뭐라던 갈 길 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는 오늘 청와대 전 대변인 김의겸 비례 4번 후보, 정책공약단장인 주진영 비례 6번 후보 등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나온 말인데 최강욱 후보는 민주당이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제가 민주당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이냐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최강욱 후보는 문재인 정부 조국 민정수석 아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는 사적인 인연도 있어 최 후보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와 고려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최 비서관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의 사의를 밝히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 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확실히 민주당은 모르겠어도 현 문재인 정권, 특히 조국 전 장관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최 후보는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대해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략 일환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며 민주개혁 세력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에 함께하고 결국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전략적인 결합, 연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통합해서 한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최 후보의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김의겸 후보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한 뿌리며 형제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생각에서 한치도 어긋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면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바로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게 김의겸 후보의 말입니다. 최강욱, 김의겸 두 후보의 말을 놓고 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한참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서 탈당한 적 없다며 최강욱, 김의겸 두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양 원장은 어제도 고민정 진주연구원 공약이행 정책협약식이 끝난 뒤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민주당의 정신인지에 대해 좀 깊이 살펴보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최강욱, 김의겸 후보와 열린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5일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강하게 날을 세우는 등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표를 몰아주기 위해 연일 열린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강욱 후보의 고향은 전북 남원이고 김의겸 후보는 경북 칠곡 출생이지만 8살 때 군산으로 옮겨 초중고를 군산에서 나와 스스로 고향을 군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도 그렇고 교육 정책 공약 발표를 서울이 아닌 굳이 전북으로 내려가서 한 게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 최 후보는 대학 입학 후 30여 년 서울 생활을 하면서 전북의 위상이 점차 추락해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전북을 찾아 좋은 말씀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북, 나아가 호남 민심을 잡아 열린민주당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해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비례 2번을 받은 최강욱 후보나 4번을 받은 김의겸 후보나 10% 안팎을 넘나드는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경우 상당수 후보들이 국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비를 아비라, 형을 형이라 불러도 민주당에선 참칭하지 말라는 우리 자식이 아니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돌아온 탕화를 만듯 반길지 끝까지 외면할지 궁금합니다. 모이면 헤어지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법화경 8자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재강 기자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신라젠 수사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와 수사를 위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대검에 요구했습니다. 대검은 현재 MBC의 채널A 이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취재하며 확보한 녹음 파일과 촬영물, 녹취록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검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 MBC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은 연합뉴스에 대검이 진상규명에 나서는 건 얼마든지 환영한다.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면서도 취재한 자료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취재윤리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소속 기자가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 등이 있는지 같은 협조 공문을 채널A 측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채널A는 김차수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위 검사와 법조 출입기자는 같이 뒹군다며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채널A 해당 기자와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측한다. 검사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과 친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먹는다. 안 해먹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일반 대중골프장보다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3년 9월 재산세와 교육세 등으로 18억 9,500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A법인은 부가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 사건은 2016년 10월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토지의 경우 세율이 1000분의 5인데 반해 회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토지의 경우엔 1000분의 40세율을 적용해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중과세율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소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 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의견입니다. 중과세가 싫으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 되고 그럼에도 회원제 골프장을 지속 운영하는 것은 운영 주체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이선의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골프가 더 이상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중과세는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중과세가 싫으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오늘 헌재 결정.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